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제 생긴 지 3년 반 정도 된 신생 조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조직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 전반적으로 정책 업무,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것 또는 법안과 관련된 법제도 만드는 이제 그런 업무가 한 축을 이루고, 또 다른 축은 또 법을 이제 수험자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사 처분하는 그런 역할이 큰 축을 이루게 되고, 근래에는 또 뭐 개인정보 영역이 국제 논의가 워낙 많고 여러 나라 사이의 협의나 공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이제 국제 업무의 중요성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영역을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확히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영역이 규율이 이제 본격화된 게 2011년입니다. 이제 한 13년 뭐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초기에는 이 개인정보 영역을 규율하는 정보기관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에 그 무렵에 데이터 3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 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겼고요. 그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전에 있었던 조직은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위원회,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역할이 좀 제한되어 있었고, 이제 2020년 이후로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몇 개 이제 정부 조직에서 나누어서 쪼개져서 관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통합된 관할을 하게 된 거고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뭐 시장의 공정 경쟁 이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방송통신 영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금융 영역 같은 금융위원회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개인정보 영역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이제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이슈가 되면 저 위원회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처리를 하겠구나. 뭐 이렇게 인식이 이제 늘어나고, 또 그만큼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 조직이고 처음 생길 때 사실은 꽤 작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략 170명 정도 규모인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단연 초민이 가장 작은 조직이고요. 그 작은 조직으로 사실은 데이터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하면 이를 꾸려가는 게 사실 상당히 버거운 그런 게 현실이긴 하고요. 이번 정부는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 또 그 공무원 규모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가급적이면 느리지 말자라는 이제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정부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도 그렇고 인원 면에서도 저희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늘리고 있지는 못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매년 인원을 약간씩 늘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저희 하는 일들을 계속 늘리고 전문성도 이제 조금씩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가끔 지적되는 거 하나가 소송 예산인데, 소송이 계속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 이제 한 3년 남짓 동안에 처분을 한 사례가,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 이제 하면 700~800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소송은 이제 10여 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비율상 아주 높지는 않은데, 아무튼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이 선례가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선례가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들 법원으로 그래서 이제 종종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 소송 예산도 그래서 올해 좀 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사하고 저희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처분하는 과정도 훨씬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꼼꼼하게 하고, 전문성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또 소송 전담 대응팀이 사실은 이제 없고요. 한 과 안에서 부분적인 업무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제 이런
조직 체계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확보를 해야 되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절대적으로 액수가 이제 낮아서 문제였고 올해는 좀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게 어지간한 소송, 뭐 이렇게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1심 단계에서 끝나질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그 과징금 액수가 크고 한 것들은 이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거의 이렇게 예산에 큰 제약을 두지 않고 이제 소송 과정에 전력 투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개별 건에 대해서 어느 만큼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면에서도 실질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뭔가 효과 있는 법적 소송 과정에서 대응을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있는 고민이긴 합니다. 그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곳인지에 관해서 아직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개인정보 관련된 영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숙제가 계속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르고 또 개인 소비자 정보 주체도 다르고 시민단체들도 다르고 기업이라고 해도 어떤 종류 기업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 사이에 어떻게든 뭔가 일종의 컨센서스, 방향을 잡아가고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근래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과제는 이제 AI가 너무나 큰 화두로 등장을 하면서 AI를 포함한 신기술 영역에 있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먹거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우면서 국가 경쟁력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적인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게 항상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거리가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사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AI 영역에 관해서 정책 협의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 실무자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정리하고 하는 작업은 하지만 이제 외부에 계신 전문가 또 그 기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계속 목소리를 듣고 인풋을 받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효과 있고 현실성 있는 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네. 하나는 이제 CPO라고 Chief Privacy Officer를 이제 그 영어 표현 이니셜을 CPO 이렇게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자를 이제 CPO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 또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CPO를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이제 보통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막연히 중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그 전문성 있는 담당자를 키워내고 하는 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책임지는 자리, 그래서 오히려 부담은 많은 자리,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딱히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갔다가 만약에 유출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전문성이 확보가 잘 안 되는 일종의 악순환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그걸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 그 역할을 맡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안에서의 어떤 중요성이나 입지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향,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격 요건도 좀 정하고 또 그런 분들이 정해지면 회사 안에서 이제 이사회라든가 CEO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회사 안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식의 구조를 하면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그런 효과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요. 그거랑 이제 조금 다른 결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걸로는 그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작년 연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제도냐 하면 이제 AI 포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새 기술을 전제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럴 때 이게 우리 법제도에 부합이 되는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약간 잘 모르겠는데 불확실한데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불확실하다고 느끼면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같이 와서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같이 찾아내서 그럼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비즈니스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 해법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우리가 나중에 따로 문제시하고 따로 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해주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기업들한테 제일 이제 불편한 것은 법이 어떤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장치를 이제 새로 도입을 했죠. 관심들이 꽤 상당히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약간 단순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거는 법령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이제 요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걸러내서 이제 부합하는 것들 사례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CCTV 활용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CCTV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어떤 그 CCTV 설치에 관한 거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것이나 방범이라든가 뭐 이런 맥락에서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럼 달리 말하면 CCTV를 통해서 사람을 회사 안에서 근무자가 일하는 상황을 모니터하는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왔던 사례는 어떤 거냐면 공장 현장에서 이거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는 즉각적인 문제 상황,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게 주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 현장에서 기계 작동을 하는데 누군가 쓰러진다. 뭐 이러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뒤뚱뒤뚱 거린다든가 쓰러진다든가 하는 것을 포착을 해서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전통적인 CCTV의 쓰임새하고는 조금 다른데 다른 한편 되게 유용하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그걸 이제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저장하지 않고 분석용으로 쓰거나 하지 않는 걸 전제로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서를 좀 달고 허용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의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뭐 이런 이제 노력이 중요하고 그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그 전에 없던 제도가 들어온 게 사전 실태 점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제 상황인지를 전제하지 않고 이런 영역은 좀 사회적인 관심도가 있고 하니까 어떤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좀 미리 이제 들여다본다. 뭐 그런 게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그 몇몇 영역들은 올해 좀 이제 좀 특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영역이 한 영역이 되고요. 학원에서 이제 출결 상황 같은 거를 확인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쓴다든가 다른 생체 정보를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그게 안전한 방식인지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그런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 상황은 어떤지 그 데이터가 또 어떻게 수집이 돼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몇몇 영역을 들여다보고 또 AI 같은 이제 신기술 영역을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런 몇몇 영역들을 들여다보는 작업들 올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민간 영역에서의 비즈니스를 이제 저희와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영역에서 우리랑 같이 고민을 풀어가고 앞으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좋은 선례를 빌드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 이제 그걸 좀 뭐 2.0 버전으로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조정제도가 있어요. 분쟁 조정제도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제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생기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통적인 경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소송의 경로로 가는 거는 뭐 당사자들한테 되게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구조라서 그걸 이제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걸로 이제 분쟁 조정 제도가 있고요. 그것도 이번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뭐 강제로 참여하게 된다든가 증거를 이렇게 강제로 수집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몇 가지 이제 조금 더 이 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나 뭐 이런 맥락에서는 올 초에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몇 달 전부터 필요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조만간 결론이 이제 날 것으로 이제 그 내부 보고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의 어떤 위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맥락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사가 아니라 어떤 조금 더 넓은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C커머스 이런 맥락에서 조사하는 것도 이제 조사 대상 기업들이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상당히 협조적이고 전향적인 태도이고요. 그래서 외국의 기업이라고 해서 뭐 뭔가 이렇게 차별을 받든지 역차별을 받든지 뭐 이런 상황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엔 전혀 없고요. 뭐 그 오히려 외국의 큰 기업들은 문제의 단초가 보이거나 하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우리 쪽에 설명하고 소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열심히 하고, 거꾸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설명 열심히 하고, 또 아무튼 그런 외국계 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그 감독 또는 커뮤니케이션 뭐 여러 가지 맥락의 것들이 이제 필요성이 늘어나서 지난달에는 또 외국계 기업들한테 주는 가이드라인,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어떤 것들 고민해야 되고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 이제 냈고, 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도 괜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영역은 워낙 중요한 영역이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쭉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내기에 앞서서 이제 작년 8월달에 AI 정책 방향 이런 문건을 냈고,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위원회가 바라보는 AI는 이렇다라고 정말 말 그대로 방향성을 이제 제시한 총론적인 문서를 냈고요. 그 후속 작업으로 올해 이제 가이드라인 6개를 내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약간 오해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가드레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고, 또 국민 개개인 정보 주체들한테는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한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냐면 기업 현장에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또는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실무 지침 내지는 실무 매뉴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현장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현장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 판단할 영역을 최대한 남겨놓는 이제 그런 의미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2월 달에 비정형 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이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과거 우리가 일반 AI 시대 이전에 상정한 것들은 행과 열이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스트럭처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형 데이터가 기존에 상정한 패러다임이었다면 AI 시대에는 뭐 텍스트 데이터도 그렇고 뭐 영상, 뭐 동영상 이런 거 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데,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이번 2월 달에 작업하면서 거기에 담은 내용은 어떻게 하세요 내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에 관한 매뉴얼 같은 식의 설명은 거의 없고요. 사례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좀 원칙적인 얘기가 좀 나온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사례들을 잔뜩 최대한 많이 제시를 해서 이 사례들을 통해서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게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회사 사례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응용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주 목적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뭐 법에 있는 법 조항을 조금 더 AI 맥락에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라든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나 원칙이 어떨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담고, 그로부터 이제 사례를 이제 발굴하는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 조만간 공개된 개인정보,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게 인터넷 같은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크롤링한다 그러죠. 크롤링해서 AI의 이제 학습 데이터로 많이 쓰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 또 안전 장치, 뭐 이런 것들 담아서 이제 조만간 가이드라인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도 뭐 유연성,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AI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희는 출발점은 원칙에 기반한 규율 체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칙에 기반했다라는 말은 그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규정에 기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규정에 기반한 것은 말하자면 매뉴얼 비슷한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이거 하세요, 이거 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잔뜩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 실무자한테는 편리하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AI 영역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금방 뭐 6개월, 1년 지나면 다 뭔가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이제 몇몇 주요 AI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 실태 점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대규모 언어 모형을 만들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데이터를 끌어오고 그 데이터로부터 그 뭐랄까 안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개인정보 같은 걸 이제 걸러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구체적인 기법이나 프로세스가 회사 따라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약간씩 다른데 그걸 한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주면 이제 우리가 마치 위원회가 굉장히 틀에 박힌 한 가지 유형의 방법론만 허용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원칙 기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한편 원칙 기반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근본적인 한계는 원칙은 일반론적인 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칫하면 흔히 하는 말로 공자님 말씀, 그리고 한번 읽어보고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게 되려면 이 원칙을 실제 개별 상황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민간 협의에도 한 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 적정성 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원칙 기반한 규율 체계의 이제 동전의 뒷면처럼 같이 굴러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최대한 이제 자꾸 만들어냄으로 해서 불확실성 이제 기업들 이제 줄여주는 이제 그런 방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해도 이제 영어로 awareness 또는 literacy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디지털 기기 많이 쓰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경우에 따라서 추출되고 잘 쓰이면 당연히 좋지만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유출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관심도 경각심 또 이해도 이런 거를 높이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업 중에 하나는 지우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지워주는 지우개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라는 말을 또 줄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는 이제 취지는,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SNS나 이런 인터넷 공간에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를 나중에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 서비스가 바뀌고 이러면서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이제 우리 위원회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이제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1년 남짓 됐는데 16,000건, 그래서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내리고 하는데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는 내가 나에 관한 개인정보는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에 관한 관심도 이해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인공지능 중에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챗GPT를 언급을 하실 거고요. 챗GPT가 2022년 1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10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이 되고 한 달 지났는데 이제 챗GPT가 나왔고, 챗GPT가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정말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영역인데 이 영역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좀 바라보고 정책 방향 같은 거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될래나 감당이 될래나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다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영역을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보고 작업들을 이제 해오고 있는 건데요. 이 올해 가이드라인 내는 것만 해도 뭐 이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상당히 버거워하는 과제들을 이제 안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큰 뭐 그 AI 관련된 또는 AI 데이터와 관련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 소비자들한테는 안심할 수 있고 불안감을 줄여주고 또 기업들한테는 불확실성을 이제 계속 줄여주는 그런 방향의 작업들을 당분간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이러면 또는 그냥 더 넓게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시대적인 화두고 중요하다. 또 개개인한테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중요하다. 당연하게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게 시간이 됐건 돈이 됐건 관심이 됐건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개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그러니까 기업이나 다른 주체가 수집을 하고 어떻게 쓰이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도를 확보하고 나름대로 내가 주인으로서 컨트롤을 한다. 이런 태도, 관심, 이런 노력이 다 필요하고요. 기업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열심히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고 또 수집된 개인정보 중에 뭔가 이게 AI가 됐건 새로운 서비스의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제를 어떻게 할 거고 비식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고 그게 당연히 하루아침에 금방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려니까 잘 안 된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도에 이제 걸맞는 이제 그런 노력과 투자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될 거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